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1월 1일입니다. 11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애가 이불을 꽉 끌어안고 침대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날이 정말 추워서, 너무 추워져서 그런 거죠. 출근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것 같은데요.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11월에도 열심히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뉴스는 이거저거 읽어봤는데 또 많이 쭉 놓고 다 추려서 한 개만 딱 남겼어요. 언론사마다 어떤 좀 얘기가 다릅니다. 거래 절벽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매도랑 매수랑 이제 거래 절벽이 온다는 이유는 매도인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인은 그걸 안 따라가니까 거래 절벽이 생기는 거고,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 거래 절벽 이후에 가격이 하락할 추세로 보인다라는 꼭지의 뉘앙스의 어떤 기사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한국감정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의 전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 반전했다, 뭐 이런 꼭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요 정도 꼭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직 증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그렇게 분양할 거다, 또는 이제 다른 데도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여의도에 상업지구내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어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가 6월 1일부로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적용되는 게 상업시설 면적, 그러니까 비주거 면적에 예전 같았으면 오피스텔을 이렇게 비주거로 넣어가지고 사실상 주거로 쓸 수 있는 물건인데 비주거로 넣어서 이렇게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짓는 식의 어떤 재건축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쪽에, 이제 상업지구내 여의도 쪽에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오피스텔로 꼼수 분양이 안 돼서 상업 업무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파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려고 했던 내용의 주요 단신들입니다. 그냥 이 정도 꼭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당첨된 이 기사는 뭐냐? 저층에 사무실 없애고 부엌 넣는 도심 빌딩들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명동 일대 빌딩이 리테일 유치 붐이다. 그래서 레스토랑, 쇼핑몰, 호텔 등 상업시설을 배치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사무실 유치 경쟁을 피하면서 관광객과 쇼핑객을 이끌고 있다. 같은 공간을 더 비싸게 활용해서 공실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가 이제 서울의 많은 지역이 소위 말해서 KBD라 그래서 KBD 강남 디스트릭트 빌딩 에어리어, 그렇죠. 그 다음에 CBD라고 하는 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 YBD라고 소위 부르는 여의도 빌딩 디스트릭트 에어리어. 영어 못하는 거 바로 티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서울에서는 주요 업무지구들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들은 보통 우리 개인 레벨들이 사지 않죠. 보통은 이제 큰 회사가 사거나, 보통은 이제 자본들, 예전에는 우리나라 무슨 그런 펀드 사면, 어디 무슨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하면 그 돈들 다 모아가지고 빌딩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펀드를 모아서 해외 건물, 빌딩을 사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해외에서 싱가포르 투자청이지만 이런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모은 펀드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건물들을 사서, 그렇게 건물을 사서 뭘 추구하겠어요? 두 가지를 추구하죠. 우리가 건물 살 때 사람들이 건물,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 사고자 하는 그런 니즈랑 거의 비슷하죠. 뭘 원해서 사나요? 일단 건물을 사면 첫 번째로 보는 거, 지금 임대 수익률을 보죠. 그래서 임대 수익이 지금 얼마 나오나요? 현 상태에서는 수익률 한 2%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요? 너무 수익률이 낮은데? 그러면 싹 리모델링해서 수익률을 한 4%까지 끌어올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이게 결국 첫 번째는 이 임대 수익률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임대를 놓고 있다가 나중에 좀 비싸게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고 나가고 싶어 하죠. 소위 말해서 자본 투자에 대한 자본 이득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걸 뭐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이렇게 임대 수익하고 자본 이득 두 개를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꼬마 빌딩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건물들도 결국은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자본이나 기업들이 사는 거죠. 뭐 기업들이 자기가 사업으로 쓰기 위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참 임대 수익을 내는 것은 어디나 어렵습니다. 임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도 되게 어렵죠. 이 건물들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결국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오피스, 사무실 목적으로 주로 임대가 되는데 이런 건물들 사무실 임대료 보면 임대료 가격도 높지만 또 요새 이 명동이나 이 도심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2005년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방식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이름으로 도심 재개발. 그래서 이렇게 도심지 안에 있는 상업적들에 있는 낡은 건물들을 부수고 거기에다 빌딩을 짓는 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2004년에 재개발 부분 기본계획이 생겼고요. 제가 2006년에 재건축 부분에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근데 2005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도 사실은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 5, 6 1년에 하나씩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 기본계획이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쪽 그 중구, 을지로 이런 데 가보면 나 옛날에 가던 그냥 밥집이었는데 동네 어떻게 펜스 치는 거기 건물 올렸어? 이런 데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다 200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그런 지역들이 그렇게 빌딩 숲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공급 물량이 많아서 좀 공실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었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 건물이 지어서 공실을 채워줘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아파트랑 똑같죠. 아파트도 새로 입주하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쌓이면 그 입주 물량 가격이 단기간 안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입주 기간 동안. 그러면 그 가격이 내려가면 그 옆에 기존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새 아파트도 전세가 이렇게 싼데 기존 아파트가 뭐 그렇게 비싸냐. 싸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오피스들도 이런 새 오피스의 입주 물량들이 있으면서 기존 오피스들이 조금 이제 약세였었나 봐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오피스 임대 중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언론에서 보면 공실이면 몇 %,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수익률 제고를 해야겠고 기사에서도 보면 여전히 오피스의 공실 문제가 있기는 한데 결국 건물을 비싸게 주고 사서 또는 비싼 자산의 가치로 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 이런 건물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임대료를 거둘 수 있을까? 일종의 디벨로퍼 마인드, 개발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이제 관리하는 차원의 마인드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부엌을 넣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리테일, 소위 말해서 이제 먹는 음식 중심으로 이 공간들의 활용을 조금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면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인근의 대우재단 빌딩은 서울로 7017과 연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서울 테라스라고 한 식당가를 열었다고 하고, 서울로 7017이 이게 보행자 도로잖아요. 그걸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관광객도 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행동선으로 들어와서 먹고 이제 소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당가를 열었다고 하고, 공간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거저거 넣었다고 하고, 그다음 삼성생명 빌딩도 팔렸죠. 거기가 이제 부영이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도 지하에는 식객촌이라고 하는
구내 식당, 직원용 구내 식당이 있었던 공간인데, 뭐 지역 유명 맛집을 맞춰넣은 그런 상가로 바꿨다고 하고요. 기사에서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건물들 중에서 저층부, 지하 이런 공간들을 맛집, 푸드코트, 먹는 공간들을 이렇게 채워넣어서 좀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큰 트렌드가 이 일대, 명동이나 이런데 큰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런 꼭지의 제목입니다. 자, 뭐 기사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오피스 건물들이 매매가 되면 리모델링 되면서 수익률 제고하는 일들이 뭐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뭐 지금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데들이 되게 많이 있나 봐요. 같은 공간을 더 비싸게 파는 방법, 빌딩 저층부를 리테일, 특히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는 몰 형태로 바꾸는 거는 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쓸 때보다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임대료도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이득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항상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런 좀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냄비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여기 저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몰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명동이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조금 몰려올 수 있는 특수성이 있죠. 근데 지금 이런 리테일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물론 이제 새로 생기고 맛있는 집이 근처에 생겼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 그 동네에서 근무하는 상시 뭐 주 5일 정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소비해줘야 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해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면 또 이제 공급이 말 그대로 많아지면 한계가 또 있겠죠. 그리고 또 기존에 이 지역에 이런 건물, 몰이나 이런 데서 장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이제 1층에 이런 조그만 가게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데들도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지역 상권에도 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몰이라든가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푸드코트라든가 이런 데서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골목을 걸어 다닌다거나 똑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바깥에 보면서 다니는 걸 좋아해서 사실 별로 이런 건 취향은 아니긴 한데, 뭐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겸사겸사 한번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도심권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트렌드 한번 포함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다. 일반 분양이 안 되면, 그리고 초기 자금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분들의 피드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조합원 입주권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자금 지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영상을 곧이어서 하나 찍어서 좀 소개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말씀드릴 거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